그런데 그곳에서 체포된 사람은 흉악범과는 거리가 먼 오늘의 철없는 뉴스 시작합니다. 얼마 전 골프 여제 박세리는 한 예능 프로그램에서 어린 시절 겪은 유괴 사건을 이야기했습니다. 친구와 슈퍼 앞에서 아이스크림을 먹고 있는데 유괴범이 접근해 왔다고 합니다. 유괴범은 맛있는 게 더 많은 곳에 가자고 유혹했고, 그를 따라 차를 탄 후 낯선 동네에까지 따라간 박세리와 친구는 캄캄한 방에 갇혔다고 합니다. 그런데 당시 빨간 매니큐어를 칠한 사람이 쓸데없이 왜 이렇게 어린애들을 데리고 왔냐, 당장 돌려보내라고 말했고, 그 덕분에 무사히 집으로 돌아올 수 있었다고 합니다. 만약 그때 유괴범 일당이 다른 생각을 했더라면 우리는 IMF 시대의 충격과 고통에 빠졌던 대한민국의 희망을 전했던 골프 여제 박세리를 만날 수 없었을 겁니다. 정말 다행입니다. 그런데 사실 그 끝이 해피엔딩이 되지 못한 유괴 사건이 우리 사회에는 훨씬 더 많았는데요. 우선 지난 9월 12일 오전 9시 20분으로 가보죠. 장소는 서울 관악구 신림동의 한 모텔. 한 무리의 경찰이 그 모텔을 급습합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체포된 사람은 흉악범과는 거리가 먼 만삭의 임산부였습니다. 그녀에게 경찰은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습니다. 아이는 어디에 있느냐? 대답 없이 고개만 숙였던 임산부가 입을 연 것은 그로부터 2시간 뒤였습니다. 남편이 창고로 쓰는 공간이 사당동에 있다. 아이는 그곳에 있다. 마침내 경찰은 임산부가 일러준 그 창고에서 아이의 시체를 발견했습니다. 온 몸이 테이프로 감긴 채 목에는 졸린 흔적이 그대로 남아있던 여자아이. 바로 9살 박초롱초롱 빛나리 양의 안타까운 죽음은 그렇게 발견됐습니다. 1997년 9월 12일의 아픈 기억. 많은 이들은 평범해 보이는 임산부가 저지른 범죄를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범인이었던 임산부의 이름은 바로 전현주. 놀랍게도 그녀의 아버지는 정부에서 일하는 고위 공무원이었습니다. 그녀에게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운 것은 원하지 않는 대학에 입학하면서부터인데요. 허영심이 강했던 전현주는 자신이 다니는 대학의 소속감을 갖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는 학교 부적응과 재적으로 이어졌는데요. 탈출구를 찾기 위해 취업에 도전했지만 성과는 없었습니다. 그 와중에 남자를 만난 전현주는 부모의 반대를 무릅쓰고 결혼에 이르게 됩니다. 그로 인해 전현주는 더 이상 부모의 도움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결혼 생활은 만만치 않았습니다. 인형극단을 운영하던 남편의 사업은 계속 기울었지만 그녀는 씀씀이를 줄이진 못했습니다. 사채와 신용카드 빚은 늘어났고 남편과의 갈등도 심해졌습니다. 1997년 8월 30일 거리로 나온 그녀는 영어 수업을 마치고 집으로 가던 초등학교 2학년생 박양을 발견합니다. 부잣집 티가 나는 깔끔한 옷차림과 예쁜 용모의 아이에게서 전현주가 떠올린 건 유괴 범죄였습니다. 선량한 표정으로 재미있는 곳에 가자며 다가온 전현주를 아이는 뿌리치지 않았습니다. 사당동 지하창고에 도착하자마자 아이를 통해 부모의 연락처를 알아낸 전현주는 집에 보내달라고 애원하며 우는 아이의 목을 졸라 살해하고 맙니다. 참혹한 범죄를 저지른 전현주. 그러나 당시 재판부는 초범이고 우발적 살인이라는 점, 그리고 구금 기간 중에 아이를 출산한 점을 들어 전현주에게 사형이 아닌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그녀는 지금도 무기수로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박양이 그때 전현주를 만나지 않았다면 이제 31살의 여자가 되었을 겁니다. 결혼을 해서 행복한 엄마로 살았을 수도, 아니면 커리어 우먼으로 바쁘게 일을 하며 살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매년 생일을 맞을 때마다 부모에게 감사의 마음을 카드로 전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박양의 나이는 고작 9살에 멈춰지고 말았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당시 범인 전현주가 낳은 아이는 이제 23살이 되었을 겁니다. 어느새 어른이 된 그 아이는 어디서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을까요? 오늘의 철없는 뉴스, 더 좋은 뉴스를 위해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필요합니다.